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KR 풋볼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정하게 보자면 시즌 초반 우리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팀에 진짜 아이콘급 선수가 합류하고 나서야 비로소 경기력이 살아났고 그때부터 뭔가를 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또다시 탈락했습니다. 이건 올해만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결과예요. 저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그 빅네임을 정말로 원했습니다. 구단이 찾고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선수 말이죠. 사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LAFC 팬들이 속으로 기대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들 겉으로는 잘 말 안 하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손흥민이 작년에 영입됐다는 사실이죠. 그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그것도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클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아이콘급 선수, 이름만으로도 팬들을 설레게 만드는 선수가 있다면 감독 선임에서도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어야 합니다. 아니,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히 있었어요. 여기에 로스앤젤레스라는 시장까지 더해보세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번 감독 선임은 이보다 더 김 빠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닉, 정말로요. 이렇게까지 아쉬운 선택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더 화나게 만드는 건 이 얘기는 나중에 로스터 구성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 그것 역시 완전히 엉망이라는 점이에요. 저는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이 팀이 가질 수 있었던 잠재력, 그리고 지금 놓치고 있는 기회들이 너무 뚜렷하게 보입니다. 손흥민은 지금 33살이고 2026년에는 34살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소중한 한 시즌을 이 팀을 이끌 자격이 없는 감독에게 맡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더 나은 감독, 더 나은 방향성,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건 농담에 가깝습니다. 존 소링턴은 폭넓은 탐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를 데려왔을 뿐입니다. 이러다 정말 AFC 역사상 처음으로 시즌 중 감독 교체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에 대한 제 불안과 분노는 큽니다. 안타까운 건 마크가 또다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점이에요. 작년이었다면 이건 실패였다. 이제 제대로 된 대형 감독 선임에 나서자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결과 팬들의 요구치는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우승 트로피를 원합니다. 결과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오프시즌을 보면 그런 변화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백업은 어디 있나요? 추가적인 화력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손흥민이 LAFC에서 뛴 모든 경기를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 시점부터 팀 분위기가 살아난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중원에서의 창의성은 제로에 가까웠어요. 이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한동안은 손흥민과 데니스 부안가 이 두 선수만이 팀에서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득점도 이 둘만 하던 구간이 있었죠. 그러니 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팀은 오프시즌에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명의 슈퍼스타가 수많은 문제를 가려주고 있었을 뿐이지 그게 영원히 가능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구단이 가장 먼저 한 선택이 앤드루 모레노의 완전 영입 옵션을 거절하고 U22 계약 전환도 포기한 거였죠. LAFC 경기를 꾸준히 본 팬이라면 다 압니다. 그는 충분한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감독이 그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선발로 거의 쓰지 않았지만 그라운드에 나섰을 때 그는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둘을 제외하고 보면 가장 큰 임팩트를 남긴 선수는 단연 그 선수였습니다. 찬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냈고 경기 영향력도 가장 컸어요. 그런데도 기용하지 않았고 결국 완전 영입 옵션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갔고 LAFC는 부안가나 손흥민을 제외하면 팀 내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를 잃어버린 셈이 됐죠. 손흥민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합니다. 엄청난 업그레이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업그레이드였죠.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난 시즌 내내 미드필드를 전혀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한 번도요. 어떤 장면에서는 손흥민이 직접 내려와서 빌드업을 정리하고 공격 전개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쓰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스트라이커가 공격을 살리기 위해 중원까지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모레노였어요.
그런데도 구단은 그를 내보냈습니다. 감독이 떠나는 상황인데도 새 감독 체제에서 한 번 더 시험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밥 브래들리 스타일의 시스템에서도 그는 분명 잘 어울렸을 겁니다. 정말 우리 팀에 딱 맞는 선수였어요. AFC 팬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 할 자원이다라고. 그런데 그런 선수를 그냥 보내버렸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반면에 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선수들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티모시 틸만을 남기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수비 라인 자원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선수는 내보내고 굳이 없어도 되는 선수들은 붙잡아두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슈빌로 가서 2명을 데려옵니다. 한 명은 부상 중이고 다른 한 명은 그 팀에서도 크게 원하지 않던 선수예요. 바로 옆도시 샌디에이고나 산호세만 봐도 우리 전력에 완벽하게 맞을 수 있는 자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선택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오프시즌 동안 LAFC는 저를 단 한 번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기대하게 만든 것도 없고 설레게 만든 결정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